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독립출판과 기획출판,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이제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출판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 두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이 기획출판입니다. 말 그대로 출판사에서 우리의 책을 편집부터 유통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 지원해주며 팔리는 것에 따라 인세라는 것을 지급해주죠. 신인 작가들에게는 적게는 한 6%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의 인세를 줍니다. 그런데 인세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순히 100부, 200부 파는 게 아니라 몇천 부를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 단위는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책 한 권만 내실 거 아니라 계속 내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책으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책을 내면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경력을 계속 쌓아나가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출판사와 잘 협력해서 열심히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의 글의 방향성을 조금 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도 출판사의 역할이고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고 디자인이며 유통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개인 작가에게는 책을 만들어내는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통에 장점이 있다는 건 결국 전국 서점에 내 책이 깔린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 서점에 가면 책이 매대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서 유통이며 정산까지 모두 다 출판사에서 해줍니다. 이 점을 바꿔 말하면 출판사는 위험을 부담하고 작가들에게 선투자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는 책을 쓸 만한 작가들을 선별하죠. 그렇기에 출판사에게 선택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노력과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선뜻 기획출판을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판사가 유명한 사람이나 이미 책을 쓴 사람들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인 작가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전자책, 정말 형편없는 전자책을 한 권 써본 게 전부인 사람도 출판사의 러브콜을 받았고 제가 본 신인 작가분들도 역시 대단하지 않았을 때 출판사와 계약을 했었거든요. 기획 출판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 즉 컨셉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기획 출판을 요약해 봤으니 그와 반대되는 독립 출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립 출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판사가 하는 일을 개인이 모두 다 하는 게 독립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네요. 기획출판은 출판사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계속 투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협업을 하면 아무래도 기획출판은 이 출판사의 입김이라고 하죠.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집필 방향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물론 생각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독립출판을 오히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독립출판은 출판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 해야 해요. 즉, 기획, 편집, 출판, 유통, 마케팅 이 모든 것을 본인이 관여를 해야 되죠.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은 있지만 완성도 면이나 특히 이런 대형 서점에 유통하는 것은 기획 출판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만약 개인의 만족이나 소수의 팬층을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엔 독립 출판을 추천을 드려요. 독립 출판에서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비 출판과 POD 출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비 출판은 출판사에 돈을 주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획 출판의 단점들, 예를 들어 출판사의 선택을 받기가 까다롭다거나 편집 조정에서 마찰이 있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면 출판사에 그냥 내 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비 출판이고요. 자비를 들여서 출판하는 개념으로 자비 출판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의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인쇄 수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매겨집니다. 자, 그리고 POD 출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POD는 Publish on Demand라는 약자로 독자들이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소량으로 책을 제작해서 발송해주는 이런 출판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전에 POD 출판을 꽤 길게 코칭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북크크나 교보 퍼플에서 다루는 출판인데 이거는 정말 뭐 PDF 문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소책자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제 첫 전자책 출판도 이 북크크라는 곳에서 했었고요.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 한 20권 가까이 이런 출판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한계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런 책에 대한 완성도나 유통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완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뭔가 이런 출판사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쓰고 혼자서 또 편집을 하고 오탈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정도로 책이 완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책에 대한 뭔가 퀄리티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유통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서점에서 내 책이 깔린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의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책을 썼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또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국에는 기획출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런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게 단타성으로 소액을 벌기에는 굉장히 괜찮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경력을 쌓는 건 결국 기획출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제가 도움을 받은 덕에 저도 출판사를 통한 이런 기획출판 계약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전문가로 브랜딩을 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굳이 독립출판을 먼저 시도하는 것보다 기획출판에 문을 두드리시면